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태진 편집장입니다. 블랙타이거의 해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과 대박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미래를 보는 좋은 기회이죠. 2022년 CES가 개막을 했는데요. 거기서 특히 우리나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국 GM이 있는 GM의 메리바라 회장이 나와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가해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오프라인 부스는 만들진 않았는데 기조연설인 만큼 꽤 참고할 내용이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 GM 사업장과 관련된 유추해 볼 수 있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메리바라 회장이 드디어 GM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새롭게 정의를 했고, 저도 어느 정도 이해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후반부 한국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실버라도 EV, 이퀴녹스 EV는 유호빈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리바라 회장의 2022년 CES 기조연설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GM이 단순히 전기차를 내놓고 뭐 자율주행 기술을 좀 내놨다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경영 수단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그 매출을 확대하려는지 이런 구체적인 답안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업체들, 제너럴 모터스든 현대 모터스든 오토모빌 모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같이 사슬해서 맨 끝단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전기차든 어떤 자율주행차든 뭐 기존의 내연기관차든 차를 판매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내왔죠. 근데 GM은 이번에 모빌리티 플랫폼 컴퍼니를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하나의 큰 벤치마킹 대상인데 앱을 통한 구독 서비스, 그리고 우리들이 매일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배달, 물류 이런 회사들을 합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거기서 나오는 신규 사업을 모두 수익 창출원으로 구체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GM이 작년에 깜짝 놀라는 얘기를 했었죠. 전동화 투자 금액을 2030년까지 350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42조 정도를 투자하겠다. 실질적인 전동화 회사로의 선포를 한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2030년 이후에는 생산기지가 가장 큰 중국과 미국에서 50% 이상을 전동화 차량을 생산하겠다라고 선포한 부분인데요. 그러고 나서 GM은 주가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GM 메리바라 회장이 CES에서 구체적으로 던진 건 무엇일까요?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현재 GM의 매출이 약 1년에 150조에서 60조 정도 됩니다. 10년 후에는 300조 정도 되는 거대한 회사로 탈바꿈시키겠다 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전기차 판매와 그 다음에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시스템 판매, 구독 서비스 등등을 통해서 약 1,000억 달러의 새로운 매출을 원을 확보하겠다라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서 절반 이상의 매출, 그것도 100조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비전이자 계획입니다. 실제로 메리바라 회장은 GM이 플랫폼 혁신기업으로서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느냐 세 가지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킬 비전, 돈도 있죠, 자본, 게다가 그런 플랫폼을 개발할 인력과 기술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본과 인력과 기술을 확보한 GM이 어떤 형태로 전동화 시대에 이익을 낼까? 바로 얼티엄과 얼티파이 두 가지입니다. 자, 저도 이번에 새롭게 이해된 부분이 현대기아도 e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죠. GM은 이제 그걸 얼티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딱 두 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 긴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배터리 자체를 탑재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살 때 제일 많은 불편이 긴 충전 시간이죠.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랍니다. 딱 두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얼티엄은 또 재미난 부분이 만화에 나온 원피스의 주인공처럼 쭉쭉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생산할 경영 CUV도 얼티엄 플랫폼으로 전동화가 가능하다는 점은 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국내에서도 한국 GM 사업장이 잘 생존하고 어느 정도 성공의 길을 보여준다면 전기차 생산 기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GM은 이런 얼티엄이라는 하드웨어적인 단순한 배터리뿐 아니라 배터리를 새롭게 만드는 신기술뿐 아니라 이미 테슬라처럼
배터리 공장으로 수직 계열을 하고 있죠. 전기차를 배터리 직접 생산해서 탑재까지 하는. 아울러 얼티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플랫폼으로 앱을 통해서 전기차를 모든 것을 통제할 뿐 아니라 유저들의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성능 내지는 UI, UX까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까지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구축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운용되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단순히 차를 판매해서 이익을 얻어내는 구조를 탈피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메리바라 회장의 CES 기자연설의 핵심이었죠. 마지막으로 메리바라 회장은 얼티엄 배터리를 선박, 항공기의 보조 전력, 기관차의 전력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내겠다. 라는 청사진까지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GM의 사업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지난 11월 스티브 키퍼 GM 글로벌 부사장이 방한을 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한국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지난해 한국 GM은 반도체 난으로 생산이 급감해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산업은행에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힌트를 봤는데요. GM이 얘기한 비전 중에 2030년까지 전동화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그렇다면 한국 GM은 전기차 생산도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세계 자동차 업체들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탄소세를 내고 있습니다. GM이 2030년 전동화 비율 50% 이상을 맞추기 전까지는 한국의 사업장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한국에 내년부터 생산될 경영 CUV,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소형 SUV, 물론 트레일 블레이저 이외에 수출 차량으로 트랙스라든지 오펠, 모카, 뷰익 앙코르 GX 같은 소형 SUV들이 GM 전체의 우산으로 봤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의 판매 대수는 아직까지도 미미하기 때문에 GM이 연간 판매하는 800만 대 차 중에 소형 SUV 담당해야 할 역할이 크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생산 기지는 실질적으로 독보적으로 한국이 갖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그 차들이 잘 생산되고 팔린다면 2030년 이후에는 한국도 얼티엄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 생산 기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단초를 이미 11월에 방한했던 GM의 부사장과 이번에 메리바라 회장이 힌트를 줬다고 저는 유추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GM 사업장의 역할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GM 그룹 차원에서도. 아울러서 한국 GM은 지난해 데이터를 보면 대단히 중요한 수입차 메이커로도 변신을 했습니다. 수입차 브랜드에서의 기능 플러스 2030년 이후엔 전기차 생산 기지로 탈바꿈할 한국 GM의 사업장, 그 전까지 내연기관 소형 SUV와 CUV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이번 CES에서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GM의 CES에서의 기조연설에서 밝혀진 내용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 이 점은 구체적으로 데이터와 내용으로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유오빈 에디터가 실버라도 EV, 이퀴녹스 EV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기존 내연기관차와 어떻게 다른지, 경쟁 테슬라 픽업 트럭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등등을 간단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오빈 에디터입니다. 저는 이번에 GM CES에서 발표된 실버라도 EV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실버라도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이 실버라도 픽업 트럭은 기존 GM에서 CK 시리즈라고도 불렸었는데요. 1980년대부터 연간 40만 대 정도를 꾸준하게 판매해온 차량입니다. 지금 북미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버라도는 4세대 부분 변경 모델인데요. 간단한 제원을 알려드리면 전장 5885mm, 전폭 2063mm, 전고 1918mm, 휠베이스가 3744mm로 크기가 정말 큰 차량입니다. 파워트레인은 2.7L 가솔린 터보, 5.2L V8 가솔린 엔진, 그리고 6.2L V8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는데요.
정말 큰 배기량 엔진이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가격은 32,000달러 정도에서 62,000달러 정도로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버라도 EV로 다시 넘어와서 기존의 플랫폼, 내연기관 이런 거 적용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름만 실버라도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기존 실버라도와 비슷한 점은 크기 말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미 리비안이나 테슬라, 포드에서도 전기 픽업 트럭을 발표해서 판매 중인 브랜드도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늦은 만큼 상품성을 제대로 갖춰서 나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아까 언급드렸던 대배기량 엔진이 빠지게 되죠. 그럼 이 보닛의 길이를 짧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보닛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실내 공간이 늘어난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차가 크기 때문에 보닛을 줄여놔도 이 보닛의 프렁크 부분은 소형차의 트렁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넓어진 실내 공간은 적재 공간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적재 공간과 캐빈룸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승객석과 적재함을 연결해 최고 2.7m에 달하는 짐도 적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내연기관 실버라도의 적재함 길이가 한 1.7m 정도 되는데요. 한 1m 정도가 더 길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기능은 사실 실버라도에 처음 적용된 기능은 아니고요. 이전에 쉐보레의 아발란치라는 픽업 트럭이 있었는데요. 이 차량에도 미드게이트라는 기능으로 적용됐던 바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을 보면은 정말 세련됐는데요. 쉐보레에서 이런 실내 디자인을 보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1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7인치의 센터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는데요. 저는 이 세련된 이미지를 갖는다는 것은 센터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네, 이 실버라도 EV의 배터리는 200kW급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허머 EV와 같다고 하니까 아마 200kW 정도가 되겠죠. 아직 공식적인 주행거리를 인증받지는 않았지만 GM 자체 측정을 했을 때는 400마일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킬로미터로 변환을 해보면 644km 정도가 되네요. 차체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높은 전비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350kW급 급속 충전을 지원해서 10분 만에 100마일, 16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콜로라도 EV는 외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죠. 일명 V2의 기능도 제공을 하는데요. 10개의 콘센트와 10.2kW의 출력을 냅니다. 이 정도의 출력이면은 거의 웬만한 가게 하나를 돌릴 수 있는 수치인데요. 캠핑에 갔을 때 높은 전열기구 같은 것도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실버라도 EV는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워크트럭, 이 법인 수요를 담당하는 WT 모델과 고성능을 지향하는 RST 모델 두 가지로 나옵니다. 실버라도 EV의 가격은 41,595달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RST 퍼스트 에디션의 가격은 106,695달러입니다. 하나로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되죠. 미국도 전기차 보조금을 주긴 하지만 미국은 브랜드별로 보조금을 주는데요. 이미 GM은 연방 보조금을 주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실버라도의 보조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실버라도와 경쟁하는 다른 업체의 전기 픽업 트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드의 F150 라이트닝 모델인데요. 근데 이제 해당 차량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것이 아닌 내연기관 차량을 기반으로 만든 전기 픽업 트럭입니다. 때문에 실내 공간이나 배터리 용량 이런 부분에서 실버라도 EV보다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스탠다드 모델은 98kW급 배터리, 롱레인지 모델은 131kW급 배터리가 적용됩니다. 배터리가 작은 만큼 주행거리 역시 실버라도 EV보다 좀 떨어지는데요. 1회 완충 시 EPA 기준으로 스탠다드 모델은 370km, 롱레인지 모델은 482km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생업체 리비안인데요. R12 역시 소비자에게 괜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R1T의 차량 크기는 실버라도급은 아니고요. 콜로라도와 실버라도 이 사이 정도 되는데요. 배터리 팩은 100kW, 135kW, 180kW 총 3가지로 출시가 됩니다. 근데 실내를 보면 테슬라를 따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이버 트럭은 원래 작년부터 생산이 될 예정이었는데 생산이 밀리면서 올해부터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실버라도 EV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버 트럭을 이겨야 됩니다. 사이버 트럭은 이게 정말 자동차인 게 맞냐 하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트라이모터가 적용된 차량도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무려 800km를 넘어서 900km가 넘을 수도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언급하면 같은 플랫폼이 적용된 허머 EV도 있습니다. 허머 EV는 1년간 약 1만 대 정도의 프리오더를 받았는데요.
사실 이 허머 EV는 판매 가격이 10만 달러가 넘기 때문에 이 가격을 보려면 이 1만 대라는 숫자도 정말 많은 숫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살펴보셨다시피 이 기존에 나온 전기 픽업 트럭들하고 실버라도 EV를 비교해보면 실버라도 EV의 상품성이 꽤 괜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픽업 트럭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세그먼트고 이 급에 먼저 전동화를 얹어서 이 전동화를 늘려나가겠다는 전략 또한 괜찮아 보입니다. 차량이 큰 덕분에 대용량 배터리를 적용할 수 있고 주행거리 역시 비교적 길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선택하기에도 무리가 없겠죠. 전기차 특성상 토크가 강해서 견인력도 우수합니다. 이코녹스 EV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차량은 아직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고요. 외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이 공개되었습니다. 역시 새로운 얼티엄 플랫폼이 적용된 전기차인데요. 이름만 이코녹스에서 따왔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GM의 메리바라 회장은 이 이코녹스 EV가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판매 가격은 한 3만 달러 정도라고 알려집니다. 그러면 이 기존 이코녹스와도 큰 차이가 없어요. 새로운 플랫폼과 배터리를 적용했는데도 가격이 큰 차이가 없으면 전기차 보급화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블레이저 EV도 내년 말 출시를 언급했는데요. 쉐보레가 2025년까지 국내에 10종의 전기차를 수입한다고 이야기한 만큼 이 앞서 언급한 전기차들이 모두 국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미난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카가이의 유후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